뿐만 아니라 성 안에는 독특한 시설도 눈에 띈다. 돌로 정교하게 쌓은 이 시설은 물이 없어 마른 모치라 불린다. 당시 군수물자나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로 추정되고 있다. 용담산성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커다란 저수지. 1600년 전 광개토 대왕이 이곳에 주둔한 군사와 말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다. 저수지의 규모로 보아 당시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군사 기지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부여의 수도를 정복한 광개토 대왕은 북진을 위한 전진기지로 이 용담산성을 쌓았다. 송황을 막고 송황을 흘러 이 위로 올라다니는 모든 군사라든가 상업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여기서부터 북쪽에 있는 모든 것을 막아내려면 상당한 군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군사력이 주둔했던 데가 바로 용담산성이다. 그리고 그 전진 부대, 최전진 부대가 동단산에 있었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북진을 위한 전진기지 동단산성과 용담산성. 광개토 대왕의 발길은 어디까지 미쳤을까? 고구려의 귀족 모두루의 묘지에 그 단서가 있다. 묘지명에는 모두루가 광개토 대왕의 명을 받고 북부여 수사로 파견됐다고 한다. 모두루가 간 그 북부여는 어디인가? 부여는 여러 번 중심지를 옮긴다. 광개토 대왕 당시 북부여는 오늘날의 농안 지역으로 추정된다. 탐사단은 모두루가 파견된 북부여의 중심지 농안으로 향했다. 옛부터 농안은 교통의 요충지로 수많은 왕조가 이곳을 장악하고 성을 쌓았다. 고구려 역시 이곳에 부여성을 쌓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농안에서는 가까운 시대의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什么时候这个没有了？这个以前这个大爷小的时候有比较多吧？是不是？以前是树啊啊，不是这个古城啊，这有年头了，这可他妈日本那是整的呢也日本的时候啊，啊可有年头了，这城墙这玩意儿有他没有我呢，我还有骨头是不是？这什么时候没有了？这是搁这个以后完了乱七八糟的，谁都识途的那个。哦， 시 외곽을 돌면서 수소문한 끝에 겨우 부여 성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성벽 위에 공장이 들어서 있다. 아무도 돌보는 손길 없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 성벽. 그 속에서 고구려를 찾을 수 있었다.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뒤로는 붉은 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발에 초기까지만 나왔고. 바로 초기까지, 그러니까 발에도 붉은 기가 나오는 데는 좀 오래가지고. 고구려 특유의 붉은 기와가 나온 것이다. 이쪽에 그 문양이 흔히 고구려 기와에서 보이는 그런 사선 무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배를 대가지고 여기다가 배를 댄 거거든. 배쪽지를 대가지고 대선 거라면. 그리고 대부분 좀 적은 조각이지만 이것은 고구려적인 그런 특수가 상당히 갖춘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지금 밑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파 내려가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것 정도면 시대가 올라가니까 뭐 확정은 지을 수 없지만 고구려적인 성격이 강한 그러한 그 기와 조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300년 전 고구려 역사의 현장은 이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자, 북부여를 찾아서 우리는 이 농안 지역까지 왔습니다. 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학계에선 대체로 고구려가 농안 지역까지 진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농안을 지나면서부터 끝없이 펼쳐지는 이 평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눈앞에 이런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고구려가 과연 이 농안까지만 왔을까요? 고구려는 이 부여를 정복했고 농안이 그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여의 끝을 알면 고구려가 어디까지 진출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 부여의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부여는 남쪽으로는 고구려, 동쪽으로는 음루, 서쪽으로는 선비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약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여의 끝인 약수가 지금까지 정확히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록상으로는 고구려가 어디까지 진출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고구려가 어디까지 갔는지 지금부터 농안을 출발해서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송화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탐사단은 직접 부여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송화강은 북만주 전역을 이어주는 주요 교통로였다. 이 강을 낀 드넓은 초원이 바로 부여의 터전이었다. 부여가 길림 지역일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서쪽으로는 바로 이 북류 송화강의 끝, 또 북쪽으로는 이 송화강을 통해서 이 제1송화강, 동류송화강이라고 합니다만, 그로부터 흑룡강까지가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를 생각할 때 꼭 뭐 길림이라는 이 중심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여 국가는 이 북만주 전체에 걸치는 땅입니다. 송화강을 끼고 북쪽 초원 지역으로 달리던 중에 우리는 부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초원 지역에 줄지어 늘어선 넓은 호수들, 부여엔 넓은 호수가 많다는 중국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곳이 부여 땅이라면 틀림없이 고구려의 무대가 되었을 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동만주 평원을 지나 대흥안령 입구에 있는 내몽골 자치주 우란호터를 찾았다. 우란호터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소수민족 자치주가 된 몽골족의 도시다. 1944년 만주로 진출한 일본인들은 몽골족을 회유하기 위해 이곳에 징기스칸 기념관을 세웠다. 이 내몽골 깊숙한 곳에 고구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다. 그것은 러시아 고고학자 넬리제프의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내몽골 지역에 고구려 성이 많다는 것이다.